화폐의 역사. 제3회 고대 그리스에서 주화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디아에서 주화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기술이 그리스 세계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화의 진짜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주화는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1. 그리스는 주화 이전 이미 계산되는 사회였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화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교환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그리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화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그리스 사회는 이미 가치를 세고 기록하고 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이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신전 경제와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곡물의 공납량, 은으로 환산한 의무와 노동 배분을 장부에 적어가며 공동체의 질서를 숫자로 운영했던 바로 그 전통 말입니다. 그리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에서 도살된 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가 어떤 곡물을 바쳤는지 기록하고 어떤 봉사에 어느 정도의 대가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이미 기준 단위와 환산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화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가치의 언어를 그냥 금속 위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2. 폴리스의 등장과 주화의 발명. 기원전 7세기부터 그리스의 권력 구조는 귀족 중심의 오이코스, 즉 대가계에서 시민 공동체인 폴리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각 도시국가가 앞다투어 자기 이름을 건 주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교환의 편리함을 넘어서 도시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폴리스가 스스로의 지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함선을 건조하고 용병에게 급료를 지급하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려면 어디에서나 신뢰받는 표준화된 지불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전에는 은괴나 금속덩이를 무게마다 다시 재고 순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주화는 이 불편을 없앴습니다. 도시가 책임지고 정한 무게와 순도의 금속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폴리스는 외부 세계와도 동일한 단위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군사력 유지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도시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용병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군대는 즉시 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돈으로 급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화가 없으면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주화는 군사력의 기반이자 영토와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적 수단이었습니다. 셋째, 시민정치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적 지불 체계였습니다. 폴리스는 재판, 민회, 공공사업, 제의와 같은 다양한 공적 활동이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참여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모두 주화라는 동일한 기준 단위로 처리되면서 행정 운영이 훨씬 효율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화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도구가 아니라 도시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위에 각 폴리스의 개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더해졌습니다. 아테네의 올빼미, 코린토스의 페가수스, 아이기나의 바다거북처럼 도시국가는 자기 주화에 특정한 이미지와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문양들은 폴리스가 책임지고 발행했다는 표시이자 거래에 쓰는 사람들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신뢰의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3. 아테네, 은 테트라드라크마의 정치경제. 이제 그리스 주화의 결정적 사례인 아테네를 보겠습니다. 1. 로리온 은광의 충격. 주화 경제의 전환점은 로리온 은광에서 쏟아진 은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이 막대한 은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은으로 군함 200척을 건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게 만든 힘이었고 동시에 아테네 은 주화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2. 은 테트라드라크마의 국제화.
아테네 주화는 그 순도와 무게가 일정했기 때문에 지중해 전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주화가 됩니다. 상인, 군대, 심지어 외국 조공까지 아테네의 주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이 주화를 이용해 용병을 고용하고 해군을 확장하고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3. 민주정의 운영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은 시민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재판 배심원의 급료, 민회 참석 급료, 공공사업의 노동임금 등 이 모든 돈이 주화로 지급됐습니다. 즉, 주화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민주정의 혈액이었습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물적 조건이었죠. 4. 주화는 시장을 만든 게 아니라 시민경제를 만들었다. 교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주화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고고학 문헌 자료를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1. 주화는 공적 영역에서 먼저 쓰였다. 병역, 공공제의, 봉사, 재판, 행정 모두 폴리스가 운영하는 분야였습니다. 2. 개인 간 거래는 주변적이었다. 농가가 필요한 걸 모두 주화로 사던 시대가 아닙니다. 일상적 교환은 대부분 신용, 선물, 호혜 방식이었습니다. 3. 공적 지급에서 사적 시장 생성. 폴리스가 주화를 대량 발행하고 시민에게 지급하자 시민들이 그 주화를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개인 간 시장이 확대됩니다. 즉, 주화에서 시장이지 시장에서 주화가 아닙니다. 주화는 시장 경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 경제를 먼저 만들고 그 결과 시장이 뒤따른 구조였습니다. 5. 주화의 사회적 효과, 평등과 불평등. 주화는 그리스 사회에 모순된 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1. 평등의 효과. 주화는 시민 정치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민회 참여와 재판 참여가 시간을 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급료를 받는 시민 모두의 것이 됩니다. 이는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2. 불평등의 효과. 하지만 동시에 주화 경제는 전쟁, 조공, 제국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강한 도시국가가 약한 도시국가를 주화로 조종하고 종속시키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3. 노동 이동과 새로운 계층. 주화 경제가 자리 잡으면서 그리스 사회의 노동 구조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사업과 전쟁 및 무역이 확대되자 사람들은 더 나은 보수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이코스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노동을 주화로 받고 살아가는 보다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장인, 상인 같은 이동 가능한 계층도 성장하며 도시 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성이나 노예의 노동도 간의 중심에서 벗어나 빵, 직물, 공방, 서비스 같은 도시 경제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주화 경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이동하고 살아가는지 그 방식을 재편한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6. 왜 특히 그리스에서 주화가 폭발했는가? 그리스에서 주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4가지입니다. 1. 폴리스라는 정치 구조. 주화는 도시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2. 군사 경쟁과 용병 전통. 표준화된 급료가 꼭 필요했습니다. 3. 민주정과 공공급여제도. 시민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4. 자원 기반, 로리온 은광. 대량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화는 그리스에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치, 군사와 행정을 동시에 묶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내부에서 주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화가 그리스 바깥의 소아시아, 에게해, 지중해 전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왜 아테네의 은 주화가 국제 표준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